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단열의 정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단열의 정석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안 보셨다면 1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의 별표 1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면서 상당한 단열을 요구하는 지역이 중부 2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표에서 중부 2지역 거실의 외벽에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이면서 공동주택 외 경우인 경우가 전원주택의 외벽인 경우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부분인데 열 관류율이 0.2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열 관류율이란 열 전도율을 두께로 나눈 것입니다. 전편에서 예로 들었던 단열재입니다. 비드법 1종 단열판 3호의 열 전도율은 0.040입니다. 그러면 이 단열재를 전원주택의 외벽에 사용한다면 두께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0.040을 t로 나눠서 0.240이 되는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식이 이해가 되시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위에서 중부 2지역 전원주택 외벽의 열 관류율 기준이 0.024라고 했으므로 예로 든 단열재의 두께를 얼마로 해야만 해당 열 관류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식입니다. T는 0.040 나누기 0.240은 0.167m입니다. 즉 167mm가 됩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전도율이 높아질수록 T는 큰 값이 되고 관류율이 높아질수록 T는 작은 값이 됩니다. 즉 전도율이 높은 단열재는 같은 단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는 의미죠.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위표에서 가장 높은 단열 수준을 요구하는 외벽은 중부 1지역 공동주택 외벽입니다. 열 관류율 0.150이 요구됩니다. 위에서 든 예로 같은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T는 0.040 나누기 0.150은 0.267m, 267mm입니다. 이제는 단열재의 전도율만 알면 법에 정한 두께를 얼마를 시공해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C를 한번 볼까요? 쌍용 ALC 사이트에 보니 일반 블록의 경우 열 전도율이 0.1로 나옵니다. 열 전도율 단위는 와트 퍼 메가 곱하기 K로 된 것을 써야 합니다. 법에 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킬로칼로리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쌍용 ALC 일반 블록을 중부 2지역 전원주택 외벽에 사용하려면 T는 0.1 나누기 0.240은 0.417m, 즉 417mm입니다. 많이 두꺼워야 합니다. 벽체가 400mm가 넘어갑니다. 국내에서 ALC 시공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근에 쌍용에서 단열 강화 제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우 두꺼운 벽체를 각오해야 합니다. 벽체가 두꺼워지면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다른 단열재를 복합해서 시공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목조의 경우는 단열재를 고려한 벽체 두께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조주택은 보통 벽체 나무 칸막이 사이에 글라스 울이라 불리우는 단열재를 손으로 끼워 넣어서 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밀도로 시공하느냐에 따라 단열 성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사진은 글라스 울을 조금 확대한 사진인데 카스테라처럼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유리를 가지고 솜처럼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유리에 찔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명과 달리 유해성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재료를 나무 칸막이 사이에 사람이 채워 넣다 보면
완전히 균일하게 채운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열은 균일하게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조집은 단열을 위해서 매우 세심한 시공이 필요한 건축 방법입니다. 단열 관련 하자가 목조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열 시공 방법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벽체를 구성하는 자재 자체가 구조적으로 단열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공하는 내내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시공이 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량 목구조의 경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단열재 사이의 목재 부분은 단열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칸막이에 단열재를 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내부든 외부든 단열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집들이 샌드위치 판넬집이 싸다고 해서 단열이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판넬은 구조적으로 공장에서 단열 작업이 완료되어 나오기 때문에 시공에서 하자가 생길 우려는 적은 시공 방법입니다. 판넬로 지은 집이 단열이 잘 안 되었다면 판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접합면의 문제이거나 바닥 단열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좋은 단열이란 자재를 규격대로 쓰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이지만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 해도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시공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시공을 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건축주가 제대로 된 단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와 대화를 나눠보면 단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넬집은 춥다거나 목조집이 춥다거나 하는 표현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구조로 짓느냐와 단열이 잘 되느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구조로 짓든 제대로 된 자재와 제대로 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제대로 된 시공회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시공회사를 고르려면 우선 건축주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